정직하게 채색한다는 말은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면 창문은 창문만 딱 칠하고 문은 문이니까 문에 맞는 색깔을 칠하고 그렇게 칠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칠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좀 없고 조금 소재에 따라서 그림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죠. 근데 이제 포인트 흐름 만드는 거는 약간 자기의 감성적인 거를 조금 넣어가지고 그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서 창문도 안 칠해도 되고 창문을 칠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색칠을 일부러 안 하기도 하고 또 그 색깔을 전혀 좀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곳은 좀 정직하게 칠하다가 어떤 곳은 변칙으로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 흐름 만들기 칠하기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좀 그냥 붙였어요. 임의로. 그렇죠? 포인트 흐름 만들기는 어떻게 보면 변칙성도 있고 또 작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해요. 그게. 거기에 이렇게 칠하는 거죠. 벗어나도 돼요. 이런 것도. 칠할 때는 좀 벗어나고 이런 것까지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항상 칠하게 되면 어딘가는 좀 진하고 면 그냥 정직한 방식으로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선을 내가 어디를 제일 먼저 유도하고 명도 대비가 어디를 색인데 문도 이렇게 좀 벗어나서 이렇게 칠하다가 말고 면적을 하얀 거를 많이 남기고 여기 길쭉한 모양으로 남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위치를 여기가 강하니까 작게 강한 면적을 이쪽에다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 변화를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시선이 이쪽으로 지금 많이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머문 다음에 이쪽으로 시선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색칠을 변화를 이런 식으로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색칠을 해는 안 칠할 수도 칠하는데 여기만 칠해도 되지만 이제 이 흐름의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해서 칠할 수도 있죠. 대비라든가 이런 대비 현상이 얘랑은 틀려지죠. 그래서 흐름이 생겨요. 대비의 흐름들이 이렇게 그걸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지만 시선을 제일 먼저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복잡하면서 자극을 받는 데가 가고 순서가 옮겨지면서 이쪽은 제일 늦게 가거나 이쪽이 제일 늦게 갈까요? 시선이? 그렇게 이제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선이 가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흐름을 어디를 보게 하고 어디를 옮겨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거랑 느낌을 보면 둘 다 그림이긴 하지만 얘는 좀 경직돼 있고 얘는 좀 그런 것이 벗어나서 약간 변칙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요. 이거는 이런 현상이 우연찮게 또 나와요. 이렇게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여기가 이게 생김으로써 사실은 여기도 시선을 많이 끌게 됐죠. 네. 그래서 아예 이런 것도 없이 깨끗하게 칠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거보다 더 좀 딱딱하면서도 그 정확한 그런 느낌으로 돼서 그냥 흐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갖고 있는 그 물체에 그걸 따라서 그냥 보게 되는 방식이 되죠. 때로는 딴 데는 안 보고 뭐 문이나 이렇게 카페가 된 데가 제일 시선을 많이 끌고 이런 게 아무도 없으면 결국 여기만 보고 다른 데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면 작가가 이렇게 내 그림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볼 수 있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스케치 자체도 이런데 강조점이 없는데 일부러 강조하고 해서 흐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펜에서도 그 포인트의 흐름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시선을 여기를 받게 하든 여기를 받게 하든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해서 뭐 마지막에 뭐 이런 구석이 어디 궁금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수수께끼 찾는 것처럼 숨바꼭질하듯이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서 볼 수 있게 스케치에서도 일단 그걸 했어요. 그러면 채색할 때는 이 스케치를 굳이 뭐 따라다니면서 해도 되지만 그 포인트를 그대로 옮겨가면서 해도 되지만 또 채색은 또 거기에 이렇게 그 흐름을 또 따로 만들어 버리면 훨씬 복잡한 그런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정직하게 칠하라고 그러면 문은 문대로 뭐 창문은 창문대로 어두우면 어둡게 그대로 칠하는데 여기까지도 그냥 이렇게 칠하는 거죠. 번지는 것도 되고요. 같이 번져줘요. 들이 크고 작고 막 이런 게 생겼잖아요. 너무 산만하면 없애기도 하고 이 어떤 건 안 칠한 게 아주 크게 남고 어떤 거는 좀 작게 남고 그런 거를 잘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고 핑크 같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쪽에 따뜻한 계열이 없으면 여기 어디다가 해줘도 되고 뭐 했는데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해. 자, 이런 것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단순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라인만 남기고 이 하얀 거를 남길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싹 밀어버렸더니 이쪽으로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한번 받게 하고 싶으면 뭔가 볼거리를 조금 남겨놓으면 시선이 나중에 그걸로 가요. 시선이 이렇게 가죠. 여기를 먼저 안 가고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도 내가 강약 변화를 여기를 더 뭔가 끌고 싶다 그러면 명도의 대비를 조금 더 강약 변화를 나중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또 시선이 또 가요. 계속 이런 데랑 비교를 해봐가지고 얼만큼 내가 유도를 해줄 것이냐 그걸 정해가지고 아까랑은 또 달라지죠. 이렇게 변화를 또 무작정 계속 주다 보면 산만해져 가지고 흐름이 깨져 버려요. 산만해서 뭐 어디를 먼저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또 틀려지잖아요. 그쵸? 네. 또 내가 그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변칙을 하는 거하고는 또 많이 틀려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칠하는 거가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내가 이제 해야지 나중에 이제 좀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색칠을 반드시 다 해야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칠함으로써 이런 그림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좀 내 그 감성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거. 다만 또 정리가 힘들어진다는 거. 그거가 이제 그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A4 용지를 복사를 해서 A4 용지는 얇고 그렇지만은 색칠은 연습은 되거든. A4 용지를 복사를 한 5장을 해가지고 정직하게 칠하는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칠해보고 이 변칙으로 하는 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변칙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막 아무렇게나 칠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거를 뭐 남으니까 초록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대로 해도 돼요. 그러지만 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거는 전혀 안 칠하기도 하고 또 엉뚱한 색으로 연결해서 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있는 대로 칠하다가 그거랑 사실하고 다르게 색칠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흐름의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스케치 펜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색을 아무리 칠해도 나무는 나무예요. 핑크를 칠해도 스케치가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나무로 느껴져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이 들어가도 이게 전혀 다른 거가 될까봐 걱정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을 일단 찍어 놓으시고 그걸 복사를 해서 그걸로 이런 연습을 하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